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교웅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 기간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이 연설이 단박에 코미디인 것이 이미 경정권이 줄인 예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게 한둘이 아니지요. 거기에 청와대를 내팽개치고 국방부니 외교부 공관이니 옮겨다니는데 드는 비용이 조단이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민생을 위한 예산이니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가 경제를 완전히 폭망시킬지 모를 김진태 사태는 어떻지요? 여기 수습에 들어가는 돈이 50조 플러스 알파라지요? 김두일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고 사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임도지사가 지급 보증한 2,050억에 대해 사실상 김진태가 거절함으로써 채권시장을 무너뜨리고 셀프 금융위기를 가져온 사건이다. 금융계 종사자라면 이런 멍청하면서도 어이없는 일은 처음 볼 것이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 왜 김진태는 2,050억에 대한 지급 보증을 거절했는가? 레고랜드가 잘 되면 최문순의 업적이 되고 안 되면 강원도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단히 얄팍한 생각이다. 이재명은 전임 시장에 6,6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8년에 거쳐 다 갚아나갔다. 왜 2,050억 때문에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리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는 금융시장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레고랜드 채권은 금융시장에서는 지방채, 즉 국공채로 인식한다. 국공채는 가장 안전한 채권이다. 수익률은 낮은 대신 안전하다는 것이 국공채의 특징이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오직 안전빵 용도로 구성되는 것이 국공채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금융시장의 질서와 믿음을 김진태가 깼다. 차라리 강원도의 재정적 문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중앙정부에서는 2,050억만 대신 지급 보증하면 이 정도로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김진태는 정치적인 문제로 디폴트를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해진 것이다. 강원도 나아가 한국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순간 채권시장은 요동치고 금융시장의 신뢰는 확 떨어졌다는 것이 이번 김진태 사태의 핵심이다. 생각해봐라. 일반 예금주가 저축은행이 아닌 시중 대형은행에 돈을 예치한 것은 안정성 때문인데 그게 무너지면 얼마나 시장에 충격파가 오겠는가. 지금 김진태가 벌인 일이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다. 부동산 PF 대출이 막혔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건 문제도 아니다. 이미 금리 인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현 상황은 AA 등급 이상의 안정적인 회사채나 CP도 발행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주들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전주들이 회수하는데 돈을 못 돌려주면 연쇄부도로 이어진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그래서 미국에 미친 듯한 금리 인상과 한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는 마당에 김진태가 빅덩을 쌓는 바람에 우리 금융과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다. 금융은 경제에 있어 대동맥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김진태 한 명이 해냈다. 오죽하면 그 게으른 금융관료들이 일요일에 은행과 증권사들 불러 모아서 대책회의를 했다.
그렇게 내놓은 대책이 50조 유동화 자금을 채권시장 안정용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그래, 코로나 자영업, 서민들 죽어나갈 때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더니 금융시장 붕괴 조짐이 보이니 신속하게 나서는구나. 나중에 관료 그만두고 취직해야 하니까 말이다. 관료들이란 참 욕망의 투명한 쪽석들이다. 결국 김진태가 싼 똥을 닦는데 50조짜리 휴지를 쓴 셈이다. 휴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구제도 아니고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구제 용도도 아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끔찍하게 챙기는 영끌족들 구제 용도도 아닌 오직 김진태가 싼 빅덩을 닦는 용도일 뿐이니 휴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또 드는 궁금증은 지금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친듯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서 돈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50조라는 돈이 다시 정부에서 시중으로 나가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는 물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려나? 나는 아침부터 검찰이 벌이고 있는 무리한 민주당 압수수색 쇼나 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도 안 되는 사정의 칼날이 이러한 경제위기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술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숨긴다고 해결이 될까? 블라인드를 보면 흉흉한 글들이 많다.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글이다. 투자와 금융은 심리이고 그 심리는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여기에 김진태가 정말 큰일을 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임팩트를 준 정치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과연 윤석열의 검사 선배답다. 무능한 검사들은 앞으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영국은 45일 만에 총리가 사임했다.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핑계보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가능한 신속하게 지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긴 그래서 토요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도 또 나가게 될 것이다. 김진태가 싼 땅을 부디 50조로 닦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자금시장의 패닉 사태는 김진태 사태이고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실패입니다. 정부는 김진태 지사의 발표 이후 3주간 손을 놓고 있다가 늑장 대처로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뒤늦게 모든 경제부처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시장에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나라꼴 잘 돌아가지요. 물가를 잡겠다며 회사원들 월급도 못 올리게 했으면서 최소 50조를 푼다 이거지요. 이러면서 또 169석의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배석하지 않은 시정연설을 하면서 과반의 야당을 향해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달라 기대하겠다 이거지요. 초유의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당대표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대놓고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자국의 국회에게 이 땡땡이라고 했다는 걸 해명이라고 내놓으면서 예산안을 확정해달라 이거지요. 시정연설이 정부가 이렇게 예산안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리는 것인데 여기에 야당 의원 전원이 보이콧했다는 의미는 당연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인식구조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이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가 역량을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일부 정치 검찰들의 검찰 독재 그리고 공안 통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거지요. 그러니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응징의 서막을 알려야 하는 것인데 당연 예산권이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윤 정부의 위헌,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탄핵이라는 절차도 있으나 통과 등의 현실을 고려하면 예산 삭감이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이 되고자 하는 판사들은 한동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검증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확장한 시행령에 대해 예산을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특활비도 최소 3분의 1을 감액해야 합니다. 경찰국 예산도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조직입니다. 위법한 시행령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위법한 예산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산을 승인해준다면 위법한 시행령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할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 예산 역시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도 사무실을 이전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청와대 이전에 국회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게다가 국민의 혈세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용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과를 내보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은 국회에서, 시민들은 광장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에 연대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